희망은 절망을 이긴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카라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단어 중 호모 에스페란스는 희망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희망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희망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유리조각으로 면도하고 식수를 아껴 세수를 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이 수용소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그 희망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우슈비츠의 참혹함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통한 특별한 심리치료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버린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당신이길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는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편작에게는 2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모두 의원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편작을 불러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형제들 중에 의원으로서 누구의 실력이 가장 나은가? 편작이 대답했습니다. 큰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이 작은 형님입니다.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왕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의 형들은 자네만큼 유명하지 못한가? 네, 큰형님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병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치료합니다. 작은 형님은 병이 위중해지기 전에 치료합니다. 저는 병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야 겨우 치료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마치 큰 병을 치료한 것처럼 여겨 저를 유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족의 사랑에 대입해 봅니다. 가족의 사랑도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사랑이 존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수고, 자매 간의 우애, 부부 간의 인내와 배려. 언제나 함께하기에 당연하다고 여겨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가족은 내 인생 최고의 의원입니다.
언제나 감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얻은 명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렛 미첼은 한 신문사에 총망받는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자 생활을 하던 중 다리를 다친 것이 관절염으로 악화되었고 3년째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료한 나날을 이기기 위해서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소설, 역사책 등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매일 서점과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빈손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서관엔 몇몇 과학 학술지를 빼고는 당신이 읽지 않은 책이 없어요. 차라리 이제 직접 책을 써보는 건 어때요? 고민 끝에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출신인 그녀는 법률가이자 역사가인 아버지로부터 미국 남북전쟁 때의 일화를 들으며 성장하였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집한 수많은 기록들과 닥치는 대로 읽었던 방대한 독서량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담은 소설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1936년 출간된 이 소설은 6개월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시작된 그녀의 시련이 도리어 성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이 없다면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집념만 있다면 위대한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를 낭송합니다. 이채라는 시인의 시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입니다. 밉다고 생각하고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다고 생각하고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본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사람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웰링턴과 탈영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은 상습적으로 탈영을 일삼는 병사를 붙잡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직접 교육한 적도 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 때려도 보았다. 힘든 노동을 시켜보기도 했고 매우 심한 벌을 주어 정신 차리게도 해보았다. 그러나 너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새롭게 변하지 않았다. 이제 군법에 따라 처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주위 부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자가 있는가? 그러자 장군의 부하 한 명이 다가와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아직 이 병사에게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장군이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아직 이 병사를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장군은 장교의 청을 들어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두 번 다시 탈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매서운 매와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